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에 서울하고 인천, 여기를 막 뒤덮고 있다는 그 사랑벌레 있잖아요. 그거 관련 CNN 기사입니다. 아, 네. 사랑벌레 이름은 참 예쁜데 말이죠. 네, 이름은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는 아주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막 등산로나 건물에 벌레떼가 까맣게 있는 사진 영상들. 이게 대체 뭔가 싶으셨죠? 네, 맞아요. 정말 그 시각적으로 좀 충격적인 모습들이 많았어요. 워낙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벌레, 도대체 정치가 뭐고, 또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많아졌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이나 우리 환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당국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 기사를 보면서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름만큼 좀 흥미로운 구석도 있고 약간은 귀귀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사랑벌레, 이게 도대체 어떤 곤충인가요? 아, 네. 이게 학명으로는 플래시아 롱기폴셉스라고 하는데요. 파리목의 곤충입니다. 근데 이게 짝짓기 할 때 암수가 서로 딱 붙어서 같이 날아다니거든요. 붙어서요? 네, 그 모습 때문에 이제 사랑벌레, 영어로는 러브버그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크기는 한 엄지손톱 정도 되고요. 까만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원래 한국에 살던 건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원래는 이제 중국 남동부나 대만, 일본 유큐제도 같은 좀 따뜻한 아열대 지역이요. 아니면 미국 남부, 텍사스나 플로리다, 또 중미 이런 곳에 살던 종이에요. 아열대 곤충이 그럼 한국에 나타난 거네요?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2015년에 처음 발견됐고 이게 주로 중국 남부에서 들어온 걸로 추정한다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부터 갑자기 서울, 인천, 이쪽 북서부 지역, 특히 항구 근처에서요. 6월, 7월에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기사 보니까 영상 속에서는 등산객이 삽으로 벌레 사체를 막 퍼담고 심지어 어떤 남성은 수천 마리를 모아서 햄버거를 만들어 먹는 모습까지 나왔다고. 정말 상상 초월인데요. 아, 네, 저도 그 얘기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당신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걸까요? 역시 가장 큰 원인은요,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이요? 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는 다른 지역보다 기온 상승 속도가 좀 더 빠르잖아요. 거기다 이제 건물이나 아스팔트 같은 인공 구조물들이 열을 흡수하고 또 오래 가지고 있는 도시 열섬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변 지역보다 더 따뜻한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환경이 이제 아열대성인 이 사랑벌레한테는 아주 살기 좋은 조건이 된 거죠. 결국 이 기후변화가 무슨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 주변의 벌레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거죠. 도시 환경 자체가 변하면서 예전엔 볼 수 없었던 생물들이 나타난 현상이고요. 환경부 김태호 국장님 말도 기사에 나왔던데 기후변화로 생태계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게 좀 중요한 신호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태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엄청난 수의 벌레떼를 보면 당신도 좀 덜컥 겁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사람한테 해롭거나 그런 건 없나요? 아, 다행히 그 점은 괜찮습니다. 질병을 옮기거나 사람을 직접 쏘거나 하지는 않아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자동차 유리창이나 집 식당벽, 심지어 지하철벽 같은 데까지 새까맣게 달라붙어서 일단 보기가 안 좋고 불쾌감을 주고 생활에 좀 불편을 초래하는 거죠. 불편함이 크군요. 네. 실제로 그 서울시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봐도요. 2023년에는 4,400건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9,300건 가까이 됐어요. 거의 2배 이상으로 확 늘어난 거죠. 와, 민원이 2배 이상이라니 이게 정말 심각하긴 하네요. 만약 당신 집 창문이 갑자기 벌레로 막 뒤덮인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충제를 막 뿌리기엔 너무 많고 범위도 넓을 텐데요. 네, 그래서 당국에서도 그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보다는요, 물을 좀 세게 뿌려서 떨어뜨리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끈끈이 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이나 끈끈이 패드요. 네, 왜냐면 살충제를 너무 많이 쓰면 또 다른 곤충이나 환경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보기엔 이게 그냥 끔찍한 벌레떼일 수 있는데 서울시 같은 기관에서는 이 벌레가
생태학적으로는 유익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런 시각이 있죠. 성충은 꽃가루를 옮겨주고 또 유충은 낙엽 같은 식물성 물질을 분해해서 흙을 좀 비옥하게 만들어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엄청난 불편함하고 당국이 강조하는 어떤 생태적인 순기능 사이에 약간의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시각 차이가 있네요. 네, 이런 시각 차이가 어쩌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적응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좀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정부도 이 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발생을 극심한 수준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지자체랑 협력해서 대응 절차도 강화하고 관련 투자도 늘리겠다고 밝혔거든요. 아, 극심한 수준이요? 네, 그리고 인천 계양산 같은 곳에는 직접 공무원들을 투입하기도 했고요. 아, 그렇군요. 혹시 뭐 자연 스스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가능성 같은 건 없을까요? 기사에서 언뜻 본 것 같은데 새들이 이 벌레를 먹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그건 정말 긍정적인 소식이죠. 참새나 까치 같은 새들이 이 벌레를 새로운 먹이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개체수가 좀 조절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 다행이네요. 네, 일종의 포식자가 등장하면서 생태계가 스스로 좀 균형을 찾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새들이 나섰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벌레들이 뭐 다른 지역으로 더 퍼져나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당신이 사는 곳은 괜찮을지. 현재로서는 한국의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개체수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벌레들이 아무래도 좀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선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한 기후 조건을 가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얼마나 넓게 또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갈지는 아직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CNN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과 인천에 나타난 이 사랑벌레 현상을 좀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기후변화와의 관련성부터 시작해서 또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어떤 생태적인 이점 사이의 시각차, 그리고 정부와 자연의 대응까지 짚어봤는데요. 네. 이 모든 게 사실 단순히 벌레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후변화라는 큰 흐름이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환경을 실제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우리 인간 사회와 또 생태계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좀 예상치 못했던 기후 관련 변화 같은 걸 느끼고 계신가요? 특히 저는 그 새들이 벌레를 먹기 시작했다는 점이 참 인상 깊게 다가오는데요. 이게 과연 자연이 스스로 균형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이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어떤 새로운 도시 생태계의 표준, 뭐랄까, 뉴노멀 같은 게 만들어지는 시작일까요? 앞으로 이 좀 낯선 방문 계획하고 우리 도시가 어떻게 공존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 이것도 당신에게 꽤 의미 있는 관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